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드디어 아이폰 15 시리즈가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도 역시 굉장히 꽉 찬 이벤트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놀라웠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애플 이벤트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정말 큰 이벤트를 한번 진행하는데요. 무려 아이폰 15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현재 에어팟 프로 이벤트도 같이 진행 중인데 얼마든지 복수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온 제품은 애플워치 9입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좀 실망을 많이 한 제품이긴 한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작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도 그대로고 사이즈도 41mm, 45mm 이렇게 옵션도 동일해요. 색상은 이번에 핑크 색상이 새롭게 나왔고요.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실버, 레드 이렇게 총 5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기존보다 무려 2배 높아졌어요. 그리고 2세대 초광대역 칩셋이 들어가서 좀 더 정밀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칩셋 같은 경우는 이번엔 S9 칩셋이 들어갔는데 기존 S8보다는 60% 많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있고요. 머신러닝도 2배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성능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블 탭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을 2번 움직여주면 이걸로 전화를 받거나 알림 열기, 스마트 스택을 넘기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밴드들도 출시를 했습니다. 파인 우븐 라인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애플이 더 이상 가죽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인 우븐 밴드가 나오게 된 건데 약간 스웨이드 느낌의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나온 제품은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였습니다. 이게 연속해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세대가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S9 칩셋이 들어가면서 성능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밝기도 대폭 상승했는데요. 이제는 무려 3000니트를 지원해줘요. 그리고 더블 탭 기능 역시 같이 추가가 되었고요. 배터리도 저전력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최대 72시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밴드들도 같이 출시를 했고요. 여러가지 운동 전용 페이스 등등 소소하게 여러 부분들이 좀 업데이트 되었어요. 전작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작년에 울트라가 처음 출시할 때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번 2세대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새로운 색상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색상은 없어서 이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죠. 바로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아이폰 15과 15 플러스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뭔가 프로에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스펙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아이폰 15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번에 일반 라인업에도 노치가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최대 밝기도 기존보다 2배 높아져서 2000니트를 지원해주는데요. 이번에 프로모션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솔직히 저는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하긴 한데 모서리 부분이 약간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 글래스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여기에는 형성 과정부터 소재 전체에 색이 스며들게 하는 새로운 공법으로 제조된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유광 대신 이번에 좀 매트한 무광으로 나왔는데요. 새롭게 나온 5가지 색상과 상당히 매치가 잘 되는 모습이었어요. 색상은 블루, 핑크, 옐로, 그린, 블랙 이렇게 총 5가지로 나왔는데요. 그냥 진짜 색상은 너무 예뻤습니다. 칩셋 역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A16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작년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들어갔던 칩셋이죠. 그러니까 성능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내 USB-C 포트가 아이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USB-C 포트는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모두 다 적용이 되면서 라이트닝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요. 이게 같은 USB-C 포트지만 프로 라인업에서만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일반 라인업의 속도는 기존과 동일한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번에 USB-C 포트가 달린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출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능의 업그레이드는 없고요. 그냥 케이스의 포트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도로 케이스만 구매할 수 있나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건 안타깝게도 구매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인데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는 기존과 같은 6.1인치, 6.7인치 이렇게 나왔고요. 화면 베젤의 두께가 기존보다 훨씬 더 얇아졌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하긴 한데 가로 세로 길이가 약간씩 줄어들었고요. 두께는 전작보다 0.4mm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이번에는 티타늄 프레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느낌의 아이폰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브러쉬 마감도 되어 있고요. 무게도 기존보다 19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87g, 그리고 프로 맥스는 221g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가벼워졌다, 체감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일반 라인업과 동일하게 옆면 부분이 약간 곡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이것 덕분에 그립감도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해요. 기존에 무게 때문에 프로 라인업이 좀 망설여지셨다면 이번에는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컬러는 내추럴 티타늄, 블루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마지막으로 블랙 티타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기존에 항상 나왔던 골드는 이번에 빠진 모습이고요. 이번 스페셜 색상은 이 내추럴 티타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타이탄 그레이라고 알려진 그 색상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확실히 뭔가 티타늄 본연의 색상? 그런 걸 좀 잘 살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또 한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번에 액션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기존 음소거 스위치가 사라지고 새롭게 들어간 건데 기본적으로는 음소거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뭐 카메라나 음성 녹음, 뭐 플래시라이트,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본인 취향에 맞게 다른 기능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포트도 살펴보면 역시 라이트닝에서 USB-C 포트로 바뀌었고요. 일반 라인업과는 다르게 USB 3 속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칩셋을 보면 새로운 3나노 공정 칩셋인 A17 프로가 들어갔는데요. 아이폰에 프로 칩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기존보다 GPU 성능을 많이 업그레이드한 칩셋입니다. GPU 성능이 20%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는 여기에 레이 트레이싱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CPU 같은 경우도 10% 정도 성능이 올라갔는데 초당 35조 회의 연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 나죠. 카메라도 살펴보면 기존과 같은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망원 렌즈가 이제 프로와 맥스가 좀 다르게 들어가는데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은 3배 광학 줌이 가능한 12메가픽셀의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프로 맥스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5배 광학 줌이 가능한 망원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소는 12메가픽셀인데 잔망경과 비슷한 테트라 프리즘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디지털 줌은 최대 25배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 망원 렌즈가 120mm 구경의 렌즈 있죠?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성능이라고 하는데 기존보다는 줌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3D 센서 시프트 OIS와 오토 포커스 기능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줌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프로 맥스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을 보면 기존에 인상된다는 말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아이폰 15는 125만원,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이폰 15 프로는 155만원, 프로 맥스는 1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175만원이었는데 이거 지금 190만원이면 가격 오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기본 용량 옵션이 256GB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존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도 256GB 기준으로 190만원이었죠. 128GB가 없어진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는 건 괜찮은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출시일에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면 1차 출시국의 경우 사전 예약은 9월 15일에 시작을 하고요. 실제 출시는 9월 22일 날 한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 출시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빠르게 나와도 10월 초는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애플 이벤트를 빠르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5 정말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벤트도 이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